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청춘의 독서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유시민, 출판은 웅진 지식하우스입니다. 근래에도 계속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동안 텍스트 힙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노벨상 수상 이후에 더욱 가속화된 아주 힙한 종이책을 읽는 힙한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힙하다는 것은 영어 단어 힙에서 왔습니다. 힙은 우리도 잘 아는 엉덩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좀 슬랭스러운 뜻으로 유행에 민감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힙하다라는 표현은 뭔가 트렌디하고 멋진 것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텍스트 힙이라는 건 화상이나 영상이 아닌 텍스트를 읽는 행위, 특히 종이책을 읽는 행위를 멋지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이러한 유행과 함께 떠오른 것이 바로 고전입니다. 이 책 청춘의 독서는 이런 젊은이들에게 유시민 작가가 전하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읽었던 고전들에 대한 감상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젊은 시절 읽었던 책들은 세상의 풍파와 경험 속에서 긴 세월을 보낸 후에 다시 읽으면 전혀 다른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젊은 시절에 누군가 좀 먼저 귀띔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었더라면 내 삶에 큰 도움이 되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 반대로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아이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책 청춘의 독서의 저자인 유시민 작가도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딸에게 주고 싶은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 스스로는 이 책들을 자신이 젊었을 때 들고 다니던 지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위대한 고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고전에 대한 균형 잡힌 서평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나름의 개성과 취향을 지닌 독자로서 배우거나 공감한 점을 말한 감상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주관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간 거다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고요. 분명히 이 책 청춘의 독서에 인용된 고전들을 보면 유시민 작가의 개인적인 성향을 꽤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독서 리스트와 감상을 들여보는 일 자체도 아주 흥미롭고 그 생각에서 배울 점을 얻게 되는 것도 참 소중한 경험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 중에서 제가 일부를 발췌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독서는 책과 대화하는 것이다. 책은 읽는 사람의 소망과 수준에 맞게 말을 걸어준다. 오래전 읽었던 책을 다시 읽으면서 나는 과거의 나를 다시 만났다. 흥미로운 체험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어떤 책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 책을 썼다. 가만히 앉아서 떠오르는 대로 다시 읽고 싶은 책 제목을 적었다. 하나씩 읽으면서 가슴과 머리를 스치는 감정과 생각을 붙들었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저자 스스로가 밝히는 이 책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 책 청춘의 독서에는 유시민 작가가 선정한 고전들에 대한 고찰이 담겨 있습니다. 문명의 역사에 이정표를 세운 고전들이면서 작가의 개인적인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책들입니다. 그리고 3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 책들을 다시 읽고 남긴 감상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런 감상에는 필연적으로 글쓴이의 생애와 삶이 묻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고전의 감상에는 꽤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시점 대한민국의 현주소, 특히 정치적인 부분이 꽤 많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도
현재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치가 담겨 있다는 점이 어쩌면 궁극적으로 고전이 주는 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십 년뿐 아니라 수백, 수천 년이 지나도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동일한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고전을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읽고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백, 수천 년은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변화하기에는 오히려 짧은 시간입니다. 사마천의 사기를 이야기하면서 현대 대한민국의 정치를 논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방금 얘기 드린 것 같은 내용의 그런 부분을 본문 중에서 뽑아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선거로 대통령이나 총리를 뽑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도 예외가 아니다. 그들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차지한다. 선거에 이기는데 큰 공을 세운 참모들이 있기 마련이다. 개국 공신 등은 높은 지위를 얻어 정권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선거 전에 능한 사람이라고 해서 국정 운영이나 국가 행정을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 공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자리를 주면 국정이 꼬이고 국민의 지지를 잃기 쉽다. 그러나 자리를 주지 않으면 불만을 터뜨리고 권력자를 원망한다. 술을 마시면 자신의 공을 다투고 술에 취해서는 함부로 큰 소리를 지르고 칼을 뽑아들고 기둥을 치기도 하는 것이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오래된 역사서에서 발췌해서 현대 정치하고 연결하는 그런 부분인데 고전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렇게 이 책에는 15개의 챕터에서 총 15권의 고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 작가가 젊은 시절 읽었던 그런 고전들이죠. 그리고 이제 3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읽고 세월의 교훈과 느낀 점을 함께 담아서 펴냈습니다. 그 고전들이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과 잘 연결되어 있는 점도 이 책의 특징이자 재미있는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15권의 고전은 이렇습니다. 위대한 한 사람이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2. 지식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리영이, 전환시대의 논리. 3. 청춘을 뒤흔든 혁명의 매력.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 엥겔스, 공산당 선언. 4. 불평등은 불가피한 자연법칙인가? 토머스 멜서스, 인구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알렉산드르 푸시킨, 대위의 딸. 6. 진정한 보수주의자를 만나다. 맹자의 맹자. 7. 어떤 곳에도 속할 수 없는 개인의 욕망. 최인훈, 광장. 8. 권력투쟁의 빛과 그림자. 사마천, 사기. 9. 슬픔도 힘이 될까?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10.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인가? 찰스 다윈, 종의 기원. 11. 우리는 왜 부자가 되려 하는가? 소스타인 베블런, 유한계급론. 12. 문명이 발전해도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13. 내 생각은 정말 내 생각일까? 하인리 벨,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14. 역사의 진보를 믿어도 될까? E.H. 카, 역사란 무엇인가? 15. 21세기 문명의 예언서.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네, 이렇게 15권의 고전들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유려한 필력과 박학다식함으로 이 고전들을 한 권 한 권 깔끔하게 해석하고 개인의 감상과 느낀 바를 기록한 책입니다. 작가의 취향과는 다른 성향을 가진 분들이라도 고전에 대한 감상과 해석만으로 읽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전이 가치 있는 이유는 인류가 오랫동안
함께 생각하고 토론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들 중에서 많은 인류의 지지와 동조를 받은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만 남았을 겁니다. 뭐 안 그러면 도태돼서 없어졌겠죠. 그런 의미에서 고전을 연구하고 지나간 세대의 지식과 지혜를 다시 들여다보는 일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책 청춘의 독서는 유시민 작가가 시행한 그런 고찰의 기록입니다. 책에 쓰인 고전에 대한 견해가 무조건 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해석도 듣고 공감이 간다면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성적인 존재인 인류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부분을 짧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은 과거 여러 세대의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자기의 잠재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다. 현대인도 5,000년 전의 조상보다 더 큰 두뇌를 가진 것이 아니며 더 뛰어난 선천적 사고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현대인은 여러 세대의 경험에서 배우고 그것을 자기의 경험과 결부시킴으로써 사고의 효율성을 몇 배로 확대하였다. 생물학자들이 부정하는 획득 형질의 유전이야말로 사회 진보의 토대인 것이다. 역사는 획득된 기술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진보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읽었던 부분이라 공유드렸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의 독서와 그 세상 분파를 다 겪어난 중년의 독서는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책에서라도 다른 이야기가 보이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이 책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 재밌습니다. 책에 수록된 책 중에서 읽어본 적이 있는 책이 있다면 나와 작가의 생각, 그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또 혹은 같은지 이렇게 이야기를 찾아보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 읽어본 책이 없다면 작가의 관점을 그저 참고로 한 채 나만의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깊이도 있고 재미도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청춘의 독서, 세상을 바꾼 위험하고 위대한 생각들, 유시민 지음, 웅진 지식하우스. 특별 증보판 서문, 책을 읽는 일에 관한 이야기. 글쓰기를 생업으로 삼은 자로서 지금까지 낸 책이 적지는 않다. 제일 애착이 가는 책이 어느 것이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늘 청춘의 독서라고 대답했다. 앞으로도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그렇다. 왜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한다. 제 생각과 감정을 제일 많이 표현한 책이거든요. 내 직업 정체성은 지식 소매상이다. 명함에 그렇게 쓴 적도 있다. 나는 사람들이 알면 좋을 것 같은 정보를 최대한 재미있게 엮어 읽기 편한 문장에 담는다. 제일 오래된 거꾸로 읽는 세계사부터 최근에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와 유럽 도시기행 시리즈까지 서점에 있는 내 책은 대부분 그렇게 썼다. 내가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면서 존재의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청춘의 독서는 살짝 예외다. 널리 알려진 고전을 다루었지만 책 정보를 전달하려고 쓰지는 않았다. 책을 읽으면서 얻은 삶과 인간과 세상과 역사에 대한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말하려고 썼다. 책 자체가 아니라 책을 읽는 일에 관한 이야기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려는 목적보다는 나를 표현하려는 욕망에 끌려 썼다. 어디 나만 그렇겠는가? 누구든 자신의 내면을 표현한 글에 애착을 느낄 것이다.
청춘의 독서는 이미 적지 않은 독자를 만나는 행운을 누렸다. 그런데도 편집자가 더 많은 독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한 꼭지를 보충해서 특별판을 만들자고 했다. 권고를 받아들여 자유론 편을 새로 썼다. 왜 하필 자유론인가? 원래 좋아하는 책이다. 게다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모두가 함께 겪었던 국가와 정치의 풍파를 소화해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선택했다. 대학에 막 들어갔던 딸에게 주었던 헌사와 지필 후기를 조금 고쳤다. 평소 흉하다고 생각했던 본문의 문장을 여기저기 손보았다.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강 선생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젊은이들 사이에서 종이책 읽기가 힙한 행위로 떠올랐다는 말을 들었다. 사실이면 좋겠다. 유행은 오래 가지 않는다지만 잠깐이라도 어딘가 이 특별판이 힙한 종이책 유행에 일조할 수 있기를 감히 기대해본다. 2025년 4월 유시민. 초판 서문. 오래된 지도를 다시 보다. 길을 잃었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여정을 떠났지만 갈림길을 지날 때마다 차례차례 다른 길을 선택해 멀어져 갔다. 아픈 다리 서로 달래며 지금까지 동행했던 사람들도 다른 곳에서 출발했지만 어느 곳에선가부터 함께 걸어왔던 이들도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 날이 저물어 사방 어두운데 누구도 자신 있게 방향을 잡아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다. 망연자실 넋놓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 이미 지나온 길을 되돌아가지도 못한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어디에서 무엇이 어긋났던 것인지 살펴보는 일뿐인 것 같다. 달 그림자와 별을 살펴 방향을 새로 가늠해보고 갈림길과 장애물이 나타날 때마다 도움받았던 낡은 지도를 꺼내 살펴본다. 이 지도에 처음부터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지도를 잘못 읽은 것일까? 온갖 의심이 먹구름처럼 밀려든다. 나는 바위에 걸터 앉아 잠시 여유를 가지기로 했다. 그리고 긴 여정을 함께했던 지도를 들여다보면서 지난 시기의 선택이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차분히 되짚어 보았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이 나왔다. 이것은 문명의 역사에 이정표를 세웠던 위대한 책들에 대한 이야기며 위대한 책을 남긴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책들에 기대어 나름의 행로를 걸었던 나 자신과 그 과정에서 내가 본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내 삶에 깊고 뚜렷한 흔적을 남겼던 이 책들은 30년 세월이 지난 지금 그때 내가 들었던 것과는 무척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떤 독자도 같은 책을 2번 읽을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 생물의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고 한다. 최초의 수정란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수십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인간으로 성장하는 10달은 지구 행성에 처음 출현한 유기분자가 호모사피엔스로 발전하기까지 수십억 년의 진화적 시간을 압축 반복한다. 지성의 개체 발생도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인간의 대뇌피질에 축적된 정보의 유기적 통일체인 지성. 그건 역시 기나긴 지식과 지성의 발생사를 압축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나의 육체는 코스모스를 운행하는 모든 별들과 같은 물질로 연결되어 있고 정신은 문명사의 이정표를 세웠던 위대한 지성인들과 책을 통해 이어져 있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서
살아있는 문화 유전자를 상속받았다. 그들이 했던 고민과 사색은 많든 적든 내 것이기도 하다. 명색이 글쟁이이면서 아내에게 헌정한 책이 여태 한 권도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면목이 없다. 그래도 이 책은 아내 K의 허락을 받아 이제 갓 대학에 들어가 제 나름의 인생 행로를 설계하고 있는 딸 S에게 주기로 했다. 아내와 나는 우리가 그 나이였을 때 있었다면 좋았을 책이라는데 공감했다. 이 책을 주면서 사랑하는 딸에게 말하고 싶다. 세상은 죽을 때까지도 전체를 다 볼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으며 삶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것을, 인간은 이 세상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러 온 존재이며 인생에는 가치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여러 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길에서라도 스스로 인간다움을 잘 가꾸기만 하면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기획했을 때부터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웅진 지식하우스 이수미 선생과 한 꼭지씩 초고부터 함께 읽고 검토해준 김보경님께 감사드린다. 함께 일하는 게 처음인데도 모든 일이 유쾌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국회 도서관에서 30여 년 전 책들을 찾아준 김유경님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내 청춘의 독서를 풍요롭게 만들어주셨던 리영희 선생님과 최인훈 선생님께는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담아 큰절을 올리며 두 분의 건강을 축원해 드리고자 한다. 아울러 위대한 지성의 목소리를 우리말로 번역해 들려주신 모든 선생님들께도 일일이 허락을 구하고 감사드리지 못한 데 대한 용서와 이해를 청하며 감사 인사를 올린다. 2009년 10월 유시민. 1. 위대한 한 사람이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고등학생 시절 공부가 잘 되지 않으면 문고판 책이 많았던 아버지의 서가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책이나 뽑아 뒤적이는 버릇이 있었다.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으면 기분 전환이 될 때까지 읽다가 덮어두곤 했다. 이렇게 띄엄띄엄 읽었던 책들 가운데 몇몇은 지금도 제목과 내용이 대충 떠오른다. 대입 예비고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던 1977년 가을 어느 토요일, 저녁을 먹고 나서 글자가 깨알처럼 박힌 새로 쓰기 문고판 책을 하나 집어들었다. 그런데 다른 때와 달리 이 책은 중간에 덮을 수가 없었다. 결국 다음 날 오후까지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상하 2권을 다 읽었다.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이었다. 나는 소설 도입부의 문장 하나에 그대로 꽂혀버렸다. 그런 일을 저지르려고 하면서 이토록 하찮은 일을 두려워하다니. 그는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여기서 그런 일은 살인이다. 이토록 하찮은 일이란 하숙집 여주인과 마주치는 것이다. 전당포 노파 알료나 이바노브나를 죽이고 돈을 훔치기로 결심한 주인공 로지언 로마노비치 라스콜리니코프는 현장을 미리 답사하기 위해 하숙집을 나섰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이 집세와 식대가 밀려있다는 사실 때문에 주눅이 든 나머지 혹시 계단에서 하숙집 여주인과 마주칠까봐 마음을 졸였다. 주인공은 자신의 그런 모습을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비웃었던 것이다.